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예,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 일단 총평부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당 간사인 김영비 의원은 120점을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사실 오늘 그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까지 들으면서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요? 예. 왜냐하면 첩첩산중. 예. 그래서 저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50점. 근데 사실 새로운 부담을 많이 졌거든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새로운 부담을 많이 졌는데 얻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점수를 더 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50점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니 일단 저 여당 평가를 김영비 의원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 이 양 정상 간의 친교를 다지고 신뢰를 쌓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개 세션에서 거꾸로 이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충돌을 피하고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피한 건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비공개 세션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차례인데. 아 공개에서는 미국을 띄워주고 그렇죠. 우리 카드는 숨겼다가 비공개에서 꺼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공개 자리에는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사실 공세할 차례인데 우리가 공세할 차례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꾸로 이제 그렇게 막 띄우니까 사실 공세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서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기분 좋게 밥 먹었다 이거. 근데 그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이슈가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좀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점수 평가표를 보면 일단 저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고 정상 간의 신뢰를 다졌다는 플러스 50. 그럼 100점 만점에 50원 깎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깎인 거예요, 의원님? 아니 깎인 것이 아니라 더 못 얻는 거죠 거기서. 더 못 얻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부담을 오늘 세 가지를 졌습니다.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언론에도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한 미군 기지 그 부지 소유권을 이제 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한다고 말은 했어요. 뭐 그런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분명히 왔을 때는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데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뭐 조인트 벤처라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뭐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부담들인데 그런 부담이 다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져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최소한도 그 비공개 세션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뭔가를 좀 확실히 받아둬야 될 아니면 만약에 혹시 우리가 문서가 공동 성명이 나온다든가 공동 언론 발표문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다 우리가 이제 미리 박을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해놓고 오차는 마음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얻을 거는 그렇게 문서를 박아서. 근데 이번에 문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어떤 언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찬인데 오찬에는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최혜국 대우지 않습니까? 최혜국 대우도 우리는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 명확치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불길한 건 뭐냐면 관세 협상. 그 한국이 재협상 하자 그랬는데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한 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런데 뭐 그래봤자 뭐 우리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최혜국 대우 받기로 했다는 거, 농산물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고 다른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걸로 받아들이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 측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좀 놓친 거 아닌가? 물론 예. 거기서 뭐 저기 비공개라고 해서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인식시키고 주입시키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외교관들이 많이 하는 수법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조용히 됐을 때 진짜 지난번에 우리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애국 대우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냥 지르고 보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그냥 상대방이 오 하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이라든가 해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좀 다져놓은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한국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했지만 우리는 원한대로 하기로 했다. 협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나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설명하고 미국 설명은 조금 달랐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좀 더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내 해석이 맞아.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근데 안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니까 조금 비공식 비공개 때라도 뭔가 확실한 거는 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그다음에 주한미국 감축 이런 거였는데. 그게 공개 세션에서 전혀 얘기가 안 나왔고 강유정 대변인 발표 보면 비공개 세션에서도 이 얘기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이걸 왜 안 꺼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그 속보 읽어주시는 거 보면 CSIS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뭐 국방비도 늘리게 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베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지금 이따가 위성락 실장하고 김용범 실장이 이제 뭐 브리핑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문서가 돼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게 다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뭐 강대국하고 우리 외교할 때는 문서화해서 우리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딴소리 하면 뭐 우리가 뭐 힘이 약한 처지에서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뭐 물론 이제 다 고충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이 쉬운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지금 이제 설명은 너무 한가하게 지금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어서 뭐 기분 좋게 뭐 이런 칭찬 받았고 뭐 잘 먹고 뭐 문제가 제기 안 됐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럼 디테일에 들어가면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다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요. 들리고 지금 새로운 이때까지 우리 몰랐던 새로운 세 가지 부담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 평택 미군 기지 이제 평택 기지 얘기하는 거겠죠. 임차가 아니라 아니 그것도 모르죠. 주한미군 기지라고 하는 거죠. 주한미군 기지. 주한미군 기지니까 뭐 평택 뭐 오산 이런 곳일 건데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말 의원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아니 지금은 기본적으로 땅은 우리 거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리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은 와서 쓰다가 이제 그냥 우리한테 반환하고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받으면 용산에 그걸로 공원도 만들고 뭐 아파트도 짓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유권을 달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들 돌아갈 때는 우리한테 팔고 가야 되는 거죠. 돈 받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주한미군 기지 땅을 다 자기 소유권으로 넘기면 그게 뭐 수십조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걸 하려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의 기초에서 소파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협정들이 다 고쳐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간단한 일은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무슨 도대체 뭐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땅 예를 들어 평택 기지면 평택 기지 땅의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
미국 소유로 미합중국 소유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의미라고.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더라고요. 영어를 들으면서 예. 리스는 지금 리스하고 있는데 예. 오너십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후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현안이 되는 거죠. 당장. 현안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은 공동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그 관세 협상하고 예. 끝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해석의 차이가 많습니까? 뭐 지금 그 뭐 농산물도 그렇지 뭐 3,500억 불 투자해서 이익 나면 거 어떻게 배분하는지부터 예. 시작해서 뭐 이게 저 투자하는 건지 뭐 보증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하도 클리어하지 않은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문서로 써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다 문제지 않습니까? 최혜국 대우 같은 것도 문서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하면 우리는 EU가 15% 받으니까 우리도 최국 되니까 15%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동 합의문의 의원님 얘기는 그런 관세 협상에서 좀 불명확한 부분들을 문서로 담아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상례죠.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 문서 문서 형식이 나와서 그런데 제 생각엔 도저히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됐다. 그다음 시간도 없고 아니면 그걸 시도하다가 너무 많은 더 많은 부담이 제기가 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그 오찬하는 그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짐을 받아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협의문이 없으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갈린 상태로 좀 쭉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해석이 갈린 대로 갈 수가 없죠. 언젠가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답하신 거 보면 재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뭐 상관없이 우리 입장 갈 거다. 내 해석이 맞아. 내 해석이 맞아.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건 이제 아마 강훈식 실장이 돌아와서 밝힌다고 하긴 했는데 대통령 실장에 가는 거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정상회담 국내를 비우고 어떤 이유로 간 거라고 외통위 차원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뭐 파악하는 거 없고요. 신기했죠.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해외 나가실 때마다 국내에 남아서 국내를 챙겨야 되거든요. 뭐 국내 무슨 재난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비상사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실장이 자리를 비울 정도로 급한 일이 뭘까? 하여튼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 밝히시겠죠, 뭐. 근데 오늘 보니까 수지 와이즈라고 그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딱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카운터 판단으로. 카운터 파트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정상회담 앞두고 워낙 이상한 초식을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어젯밤에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본인이 한국에서의 뭐 숙청, 혁명 이 상태에서 사업 못한다 그들과 뭐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글을 올렸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개회담에서 얘기 듣고 나 오해였다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건 흔히 저희 쓰는 방식이죠. 아까 그래요? 이제 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계속 따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고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오해했네 보네 뭐 하고 지나가는 거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특검의 과도한 수사 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는 거죠. 실제로 문제점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 오해였어. 이제 다 오해가 풀렸어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특검의 수사가 문제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뭐라고 지금 얘기했냐면 난 그 얘기 듣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상하기 힘든 거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뭐 레이드란 말을 폈는데 우리말로 하면 압수수색이죠. 근데 그 생각해보면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뭐 이영훈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저 김장한 극동방송 예, 예. 사장 목사님 이런 분들 압수수색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국내적으로도 저게 괜찮은 건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3자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봐서도 예.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거는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이 미국의 교계가 또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기하고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CSIS에서 연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 경중을 취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앞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아니 이때까지 미국이 요구한 게 그거죠.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났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미국 땅에서. 예. 그러면 이제 안보도 경제도 미국 쪽으로 다가선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걸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요거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사전에 한일 정상회담 한 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로서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예. 이게 이제 우리 정상의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에서 예. 우리 정상의 첫 방일이라서 뭔가 좀 현안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 그거는 시간도 없고 해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